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 되는 날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00명 넘게 늘면서 2,600명을 넘었습니다. 네, 특히 미접종자가 많은 10대와 또 돌파 감염이 늘어난 60대 사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단계적 일상회복 사흘째인데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헬로윈데이 여파가 이번 주말 전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급증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현재 급증하는 이유는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의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경향성을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환자가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9월 25일 날 기준으로 한 3,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점차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셋째 주 평일 기준으로 한 1,500명 안팎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환자가 다시 2,000명 안팎으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백신 인센티브 적용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경각심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일주일 전 상황인데 지금 이번 주에도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경각심이 완화된 부분이 확진자 증가의 주한 원인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할로윈데이 여파나 아니면 단계별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의 어떤 증가폭이 단계별 일상 회복과는 시간적으로 볼 때 큰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과 같은 확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까지 확진자 폭증이 이어질 텐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보다 두세 배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어떤 환자의 증가 추세는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가 아니다. 즉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보면 단계별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른 확진자 급증 등의 어떤 경각심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는 방역 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한 두세 배 수준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기온이 낮 기온 기준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쌀쌀해질 걸로 다음 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바이러스 활성이 증가를 하면서 이 바이러스 활성 증가의 요인도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서 큰 폭의 확진자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져서 이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자, 돌파 감염 규모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돌파 감염 사례가 5배 이상 늘었고 서울시의 경우는 돌파 감염 비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일단 지난 28일 날 방역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 사이에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돌파 감염 비율이 18.7%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증가 경향성도 8월 4주 차에는 돌파 감염률이 6.7%였던 반면에 10월 2주 차에는 무려 33.5% 말씀하신 것처럼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사망자도 이 기간 중 안에 280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23%가 돌파 감염이고 위중증 환자 1,490명 중에 17.7%가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네. 그만큼 돌파 감염 사례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변이 또는 델타 변이의 A형이 유행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백신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 변이주 요인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돌파 감염 비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면 현재 지금 추가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시기는 6개월 간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돌파 감염 추이를 봤을 때 간격을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의 돌파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위중증 환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별 일상 회복의 가장 큰 주안점은 위중증 환자 비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을 시간을 현재는 6개월 이후로 잡고 있는데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가 접종은 지금 선택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력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백신 확보율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재 6개월 이후보다는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수급 문제가 없다면 단축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은 물론 많은 전문가가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방역 조치 때문에 꽁꽁 묶였던 지난해 겨울과 달리 올해는 방역이 완화하면서 독감도 같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전망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성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개인 방역 수칙의 어떤 강도가 셌기 때문에 실제로 독감 발생 비율이 예년 대비 한 5분의 1 이상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독감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현재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별 일상 회복이 시행됐다 보니까 일정 부분 상당히 큰 폭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됐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분명히 독감 환자는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 수준이 코로나19 유행 이전까지는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작년보다는 큰 폭으로 발생률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덮치는 상황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의 최선책은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다 접종하는 거죠? 감염병 통제의 기본은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로 미접종 상태이신 분들 또는 1차 접종 때 비교적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1차에서 멈추고 2차를 하지 않은 불안전 접종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독감 백신 접종은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더불어서 소아청소년들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도 독감 백신 접종은 필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해외에서 독감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추가적인 과학적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어찌 됐든 간에 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감염됐을 때는 그 감염자에서는 위험도는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동시 감염은 일단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증, 그러니까 독감 환자가 합병증의 형태로 해서 2차 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두 가지 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하루에 다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며칠 간격을 두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해외 연구 자료를 인용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팔에 접종을 해라 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 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독감 백신 접종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보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이전에 독감 백신 접종을 먼저 받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독감 백신은 안전성이 보다 더 확보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 이상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이상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독감 백신 접종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독감 얘기가 나왔으니 관련해서 요즘 영유아 사이에서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인데요. 여름 감기로 불리던 파라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 파라인플루엔자가 여름 감기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예. 환절기에 자주 찾아오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파라인플루엔자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는요, 독감 바이러스와 다르게 임상 증상면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다 용이하게 이 전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염 이전의 감염자가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이 감기 바이러스, 즉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반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유행이 적었는데 이 부분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염되면 증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조금 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어떤 역학적인 부분이지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방역 당국은 파라인플루엔자가 독감과는 다르지만 이번 파라인플루엔자 유행을 독감 유행의 전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방역 당국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파라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건 방역 조치 완화 이전에 유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감기와 독감은 역학상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파라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유행했다라고 해서 이게 독감 백신의 유행의 전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는 독감 바이러스 유행이 보다 큰 폭으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